어제 있었던 잭슨 홀 파월의 연설은 예상처럼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2% 인플레 목표 변함없다. 다만 중립금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잭슨 홀 전에는 중립금리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컨센이 형성되었지만 파월은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언급을 했지만 사실 모호하게 대답을 했죠. 원래 중립금리라는 것은 이거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파월은 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을 했다로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의 지금 중립금리는 2.5%를 타겟을 하는데요. 여기 인플레 목표 2%, 기대 인플레이션은 2%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보는 거고 모호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그런 실질 중립금리가 지금 0.5로 보고 있지만 이게 높아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 중립금리가 이제 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목표 2% 해서 10년물이 한 4% 정도로 계산이 되는 지금 수준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립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답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황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 정도 내용이니까요. 파월의 잭슨 홀은 사실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습니다.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9.5로 집계가 됐고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이 71.2였으니까 그보다 낮게 나온 것이죠. 7월 수치보다도 더 낮고 컨센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65.5가 나왔죠. 예비치인 67.3보다 낮게 나왔고 또 하나 전달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 전망을 다소 낮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경제 여건 지수도 75.7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소비자 심리가 글쎄요, 빠르게 올라오다가 지금 주춤하는 건지 꺾이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딱 그 정도의 지수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조금 올랐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 심리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 심리를 따져본다는 것은 소매 판매, 결국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염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7월 소매 판매에 대한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로 강하게 나왔었죠. 지금 7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가 0.7이었고 YOY로 보면 3.2%나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MOM으로 0.7,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0.4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거의 2배 가깝게 0.7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미국 경기가 더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죠. 그래서 7월 소매 판매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계절 조정을 좀 빼고 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까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높은 소매 판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소매 판매 이게 빨간색이 계절 조정을 뺀 것이고 파란색이 계절 조정이 반영이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튄 부분은 연말입니다. 연말에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 1월 달은 1월, 2월이거든요. 1월 달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많이 썼으니까 그 다음 달에는 소비를 좀 줄이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게 보시면 계절 조정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월이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그거보다 3%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같은 수치를 계절 조정을 포함하지 않게 되면 같은 기간 마이너스 16.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계절 조정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은
3%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계절 조정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6%가 집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소매 판매가 많아지고 적고 하니까 요거를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절 조정을 이렇게 넣는 건데, 이 계절 조정을 하는 비중이 이 과거 사례를 쭉 반영해서 지금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 사례와 최근에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정리를 해보면 계절 조정을 하게 되면 12월달, 그러니까 연말에 높았던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7월달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온 것도 이런 계절 조정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올해 12월달 가서 소매 판매가 당연히 이렇게 높게 과거 쭉 패턴이 높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조정해서 올해 12월 달에 소매 판매가 늘어날 거니까 좀 더 높여잡자. 이게 이제 계절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소비 판매 나온 것도 결국 12월 달에 가면 높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 그 수치를 보정해서 지금 결과로 집계가 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적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계절 조정의 편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이 내용 보시면 23년 1월, 그러니까 12월과 1월 차이가 16.2%가 났었죠. 예, 이 부분 16.2%로 차이가 났었는데, 이 쭉 예전부터 2017년부터 보면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조금 좁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니까 계절적으로 결국에는 급락이 나타나는 게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그 폭이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수치가 조금 왜곡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예전처럼 12월 달 연말에 집중되던 이 소비 패턴이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평평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최근에 발표된 7월 소매 판매는 예전에 근거했던 큰 변동성 간극을 갖고 그렇게 계절 조정을 하고 있다 보니 예전의 계절 변화에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오버해서 잡힐 가능성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지난 소매 판매 7월 좀 높게 나왔던 부분을 살펴보면 생각만큼 미국 소비가 강한가라는 한 번쯤 의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계절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쁜 게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오버해서 높게 나온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큰 변동의 폭이 좁혀지고 있고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또 하나 소비 패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간극이 좁혀졌고 평평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소매 판매가 올해 12월 달에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지금 23년 3분기 GDP 나오에서 상당히 지금 거의 6% 가깝게 GDP를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소매 판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거니까 좀 감안해야겠죠. 그리고 JP모간이 이렇게 1일 소비자 지출을 추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넣고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소매 판매가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현재 추정치로는 마이너스 0.24%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7월에는 한 1%까지 이렇게 집계가 됐다가 빠르게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미국의 소비 관련 또 특히 소매 판매가 그렇게 마냥 지금 좋아지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소비 심리도 조금 주춤하고 꺾이는 모습도 집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국의 소매 판매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물론 오늘 집계가 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중요한데 이게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최근까지 집계된 JP모건의 트래킹에 의하면 결국에는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높았던 7월달 소매 판매도 계절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고 놓고 보면 과연 그렇게 뭐 시장에서 놀랄 정도의 서프라이즈인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위험자산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폭락이라든지 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예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뭐 패턴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시장의 변곡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면 듀크대 하비 교수입니다. 수익률 곡선을 만든 교수죠. 대표적인 유명 인사기도 하고 전미경제연구소 엠버의 이제 뭐 연구위원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를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하비 교수가 사실 1월 달에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 이런 내용을 내비치면서 당시에 뭐 장단기 금리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에 역전해주는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 개발한 교수가 무슨 언급을 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 하비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의 그 진위를 좀 살펴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의미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코로나로 정부 지출이 늘어났잖아요.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결국 오랜 시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 뭐 소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든지 초과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 안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장단기 금리가 이번에는 다르다. 또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의 회복이다. 뭐 실업이 낮은데 무슨 경기 침체냐 뭐 등등 하면서 뭐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만든 교수조차도 큰 의미가 없는 뭐 지표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결국 지금 하비 교수가 이걸 만든 분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최근 뭐 보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연준이 그때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렸고 게다가 뭐 하나의 좀 핑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경착륙을 앞두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강한 어조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폭풍 전날에 뭐 그런 고요한 상황이다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하고 과거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철회하거나 뭐 이제 경기 침체 없을 거라는 월가의 컨센에 일침을 놓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비 교수에 따르면 8번의 미국 경기 침체 모두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나타났고 이건 거의 100%라 이거죠. 그리고 사실 이 리드 타임 간격이 11개월, 그러니까 한 1년이 채 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한 11개월 정도가 되는 거고 게다가 최근 4번에는 그 리드 타임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13개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비 교수는 2024년 초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지금 역전된 폭이 거의 1.53% 정도거든요. 지금 전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역전이 되어 있고 기사 제목들 좀 보시면 경기 침체 가능성 취소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미국 경제가 아주 심각한 불황에 처해 있다. 이게 6월 달에 나온 기사죠. 그러니까 지금 한 6월 달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장을 다시 번복하면서 경기 침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이 기사는 상당히 또 자극적이죠. 미국 경제 곧 자해, 경기 침체에 아주 직면해 있다. 심각한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경기 침체의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의 역전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이 하비 교수가 무슨 말을 했던 간에 이거를 무시하는 견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의 구조적인 영업 마진으로 적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최근에 상업은행 예금도 줄고 대출 태도는 상당히 나빠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 대출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경기가 위축되지 않거나 침체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글쎄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수익률 곡선 자체가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제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네, 소비 심리 지수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소매 판매도 그렇게 많이 호들갑 떨면서 좋아할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이죠. 내가 잭슨홀 파월 연설도 가장 우려했던 2% 인플레 목표 변함은 단호하게 언급을 해줬고, 다만 중립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큰 반응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오히려 높은 금리가 꾸준히 유지된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미국의 소비가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하반기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